안녕하세요. 저는 128회 정보처리기술사 시험 대비 학회지 특강을 맡은 120회 정보관리기술사 조성준입니다. 학회지는 제가 매주 요약해서 카페에 올렸던 그 주간기술 동향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이번 달 넷째 주까지 발행된 주기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9호부터 2047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기동의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이제 기획 시리즈, ICT 신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있는데, 주요 토픽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차세대 통신 6G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 물론 이제 그 디지털 트윈도 있죠. 이렇게 큰 축 세 가지 그 기술 내용을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ICT 이제 신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할 때 이제 중요도를 같이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6G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크게 이제 ICT 신기술 위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목차는 이렇게 이제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차세대 통신 6G와 두 번째 메타버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능형 IoT.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 했었는데 일부 내용들이 이제 지능형 IoT도 나와 있어서 같이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CT 신기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제 DID, 안티 드론, 그다음에 엠팩 I 관련된 이제 퓨전 동향 등을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6G 차세대 통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동통신 세대별 서비스 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4G, 5G, 6G에 대한 이동통신의 진화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4G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선통신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 이외에 지연 시간, 그다음에 단말 수용 능력, 우리 보시면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있잖아요. ENBB, URLLC, MNTC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6G 이동통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감 서비스를 위한 초고속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5G 기술에서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어떤 융합산업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제공을 위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G 이동통신 기술과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G 이동통신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 인프라에 대한 어떤 핵심 기술,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원을 위한 어떤 사회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실감, AI 지원 네트워크, 대규모 센서, 인간기 협력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Io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엮여져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네트워크 기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5G와 6G에 대한 시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공간 도메인으로 나눠서 확장된 어떤 그런 그림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나와야 될 게 이제 테라헤르츠죠. 6G에서 나온 이제 그 대역 주파수 대역이 이제 테라헤르츠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성능 향상, AI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융합이 필요하다. 이제 그 테라헤르츠를 이용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기술을 통합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실감 서비스. 또 다른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주요 특징을 이렇게 이제 제어 관점, 인프라 관점, 네트워크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5G는 기존 대비 이제
그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ENBB, MMTC, URLLC 이런 부분들이 있죠. ENBB는 어떤 그 향상된 모바일 광대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MMTC는 어떤 대규모 사물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고, URLC는 어떤 저지연 통신에 대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 6G 시나리오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UMBB, 그다음에 ULBC, MULC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성능 지표에 대해서 교차된 부분을 또 추려서 총 이렇게 6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6G 기반 시나리오는 기존 5G 시나리오를 더해서 UMBB, ULBC, MULC 총 6가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G와 6G 특징 비교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6가지 이외에도 우리 그 비슷한 키워드를 알고 있는데,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종밀, 초지능, 초신뢰 이렇게 6가지의 어떤 그런 기술 목표죠. 기술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ENBB, 뭐 ULBC, MULC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이제 홀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확대된 통신 범위, 그다음에 지연율, 그다음에 AI 기술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보안 기술 측면에서 크게 6가지 나눌 수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도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존 5G에 대한 어떤 성능 목표에서 6가지로 세분화된 6G에 대한 성능 목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6가지 구현하기 위해서 편재지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6가지 성능 지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AI 기술이 필요하다. AI 기술 학습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를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6G의 주요 성능 요구사항입니다. 보시면 이제 KPI에 대한 어떤 그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4G, 5G, 6G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알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그 피크 전송률,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속도, 그다음에 이동체 속도, 밀집도, 신뢰성,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다 설명이 될 텐데, 요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나눠질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신다라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이해 기반으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크치에 대한 전송률은 아까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테라 bps 초당 테라급의 어떤 속도를 낸다는 거겠죠. 사용자 경험 속도는 기존 5G 대비 뭐 1기가 bps, 그다음에 어떤 저지연 특성도 있겠죠. 유저 플레인 레이턴시 저지연 특성과 그다음에 이동체 속도, 모빌리티죠. 모빌리티에 대한 기존에는 이제 500km/h였는데 1000km/h에서 이동체에서도 무리 없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뢰성도 이제 그 오류율을 상당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뢰성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그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홀로그램 그 기술을 통해서 뭐 원격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긴급 상황 대처를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여기 빠져 있는데,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 같은 이제 그 모바일 대상 기기들에서 이제 6G를 구현할 때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어떤 그 기존 대비 5G 대비 어떤 향상된 에너지 효율도 하나의 요구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크 전송률, 사용자 경험 속도, 이동체 속도, 밀집, 신뢰성, 에너지 효율 이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6G의 어떤 주요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6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6G 이동통신 기술 동향에 나왔던 주요 서비스를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상 6가지 서비스는 반드시 이 6G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그램 통신, 그 다음에 촉각 인터넷 있겠습니다. 이 촉각 인터넷은 이제 로봇들이 연결된 실제 현장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통신 및 센싱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지연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연 없이 현장에서 직접 마치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촉각 인터넷.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컴퓨팅 로딩 분산. 잘 알고 있는 이제 엣지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이제 그 연합학습이라든지 AI 관련된 연합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산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주 서버로 일단 분산 학습을 했던 것들을 다시 서버로 올려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 및 컴퓨팅 로드 분산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중앙에서 너무 연산이 커지다 보면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수의 엣지 기기에서 분산 처리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 처리 연산을 이제 중앙에서 해서 이제 분산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몰입형 확장 형식 XR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충분한 무선 용량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예를 보시게 되면 기존 5G에서는 이제 8K 이미지를 구현 시에 AR이 이제 55.3Mbps 데이터 전송률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확장된 현실 XR 같은 경우는 0.44GBps 데이터 전송률이 요구된다. 에 따라서 6G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5 그 디지털 복제죠. 다섯 번째 디지털 복제는 예를 보시면은 디지털 TN에 관련된 예가 되겠는데 1 곱하기 1m 영역 디지털 복제 시에 기존 5G에서는 100ms의 주기적 동기화가 필요한데 하고 다만 이제 그 6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00분의 1의 압축 비율을 가져갈 때 0.8 테라bps 처리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6G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상우주 통합 네트워크. 이거는 그 끊김없는 인터넷 접근이 되겠습니다. 음영 지역들을 전부 다 없애고 좀 더 그 커버리지 그 대역국 커버리지를 훨씬 더 넓혀서 이제 끊김없는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5G, 6G 단계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5G 한참 공부하셨을 때 이런 이제 로드맵을 많이 이제 답안에 작성하시고 혹은 주기동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 릴리즈 15에서 18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그림 자체 그림을 보시면은 ITU-R과 3GPP가 있는데 ITU-R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이동통신 시스템의 어떤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어떤 그 이동통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게 되면 3GPP에서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표준을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R 같은 비전, 뭐 리ኳ어먼트, 뭐 이밸루에이션 이런 단어가 있는 반면에 실제 3GPP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릴리즈 15부터 이제 18까지 오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15에서는 5G 페이지 1 표준을 개발을 했죠. 5G NR 최초 개발해서 NSA, SA 이거 많이 보이시던 토픽이죠. 이것들을 개발했었고 16에서는 페이지 2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성능 향상 중심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7에서는 이제 URLLC 부분, MNTC에 대한 어떤 기능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에서는 이제 5G 어드밴스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5G가 다른 그 차량 주행이나 어떤 그런 VTX 관련된 그 통신 같은 부분들을 고도화한 부분이 되고 이와 동시에 이제 ITR에서 이제 6G 비전이 공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로만 그 도식화를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G 비전은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G 이동통신 기술은
203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개발에 대한 동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V2X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군집 주행, 확장된 센서, 고도화된 주행, 원격 주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그 3GPP에서 어떤 그 사용 예를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주행, 확장된 센서, 고도화된 주행, 원격 주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 V2X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송 방식 지원,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브로드캐스트나 유니캐스트, 그룹캐스트를 이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파수 및 대역폭 지원,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이 되겠습니다. FR1에서는 이제 410MHz에서 7.125GHz, 고주파 대역은 24점대의 GHz부터 52.6GHz까지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구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큐에 대한 지원이죠. 이런 부분들도 포코와 관련된 데이터 포코에 대한 하큐, 하이브리드 오토매틱 리핏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전력 제어 지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링크 자원 할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이드 링크라는 게 모두 1이 있고 모두 2가 있습니다. 기지국에 의한 자원 할당, 그다음에 단말 스스로 자원 할당이 있는데 어떤 그 우리 유이와 진오드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기지국까지 보내는 방향이 이제 업링크, 상향 링크라고 하면은 기지국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다운 링크, 하향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이드 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단말기 간의 어떤 그 통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V2V라든지 V2P 어떤 단말기 간에 기지국의 중계 없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이드 링크다. 거기서 이제 모두 1이 있고 모두 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G 기술의 진화에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릴리지 17과 릴리지 18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에서는 뭐 자원 할당기,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5G 기능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고, 뭐 어떤 5G에 대한 향상된 어떤 기술들을 좀 더 세분화돼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7는 자원 할당 기능이 향상이 됐고, 사이드 링크에 대한 어떤 DRX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8에서는 사이드 링크 방송파 결합, 그다음에 뭐 비면허 대역에서의 사이드 링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LTE와 NR 간의 어떤 사이드 링크 공정. LTE는 이제 기지국이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기지국이 되겠고, NR에서는 이제 그 5G의 어떤 그 독립된 전용 그 기지국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둘 간의 어떤 사이드 링크를 공정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6G 차량 통신망 전망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제시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주파와 고주파 캐리어 결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 관련 메시지는 저주파 대역에서 전송을 하게 되고, 대용량 관련된 트래픽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웨이브, 이것도 많이 보셨던 그 키워드죠.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이제 그 할당을 해서 대용량 트래픽은 고주파, 그다음에 안전 관련 메시지는 저주파 대역에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 되는 것들은 이제 AI 기반 센서 퓨전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대량의 어떤 센서 데이터를 융합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높은 이동성을 고려한 빔 관리 기법, 빔포밍 관련된 거죠. 관련된 부분이고, 비지상 네트워크. 아까 이제 지상과 우주 간의 어떤 네트워크 격차를 없애가지고 같이 통합적으로 끊김없는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서 답안지에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어떤 비지상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라든지 어떤 무표 이동성을 고려한 빔 관리 기법 이런 키워드 의미 있는 키워드로 좀 단축시켜가지고 작성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그 6G에서 엣지 컴퓨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활용 엣지 컴퓨팅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량 엣지 컴퓨팅, VEC죠. 베이클 엣지 컴퓨팅이고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비행 차량용 엣지 서버가 고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크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오프로딩 디바이스와 오프로디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오프로딩이라는 게 이제 그 컴퓨팅 자원의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일부에 대한 일부를 이제 그 일부를 이제 그 원격 컴퓨터 전달해서 처리한 후에 그 다시 로컬 컴퓨터로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게 분담을 하는 거죠. 아까 집중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고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 분산을 해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받아서 최종 연산 결과를 내는 게 이제 그 오프로딩에 관련된 개념인데 엣지 컴퓨팅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오프로딩 관련된 키워드들도 빼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프로딩 디바이스와 오프로디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 엣지 VEC와 이게 MEC 이 좌측의 VEC, 우측이 이제 MEC에 대한 내용들인데 오프로딩 디바이스는 이제 그 베이클이 되어 있죠. 차량 단말기 이제 OBU라고 하잖아요. 이제 차량 내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서 이 기지국 RSU라고 하죠. 노변 기지국이라고 하죠. RSU와 통신을 하는. 그래서 오프로딩 디바이스가 이제 RSU고 오프로딩 디바이스가 이제 베이클이 되겠죠. 그래서 기지국에서 업링크, 상행링크, UL, DL.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해서 결과값을 이 노변 기지국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서는 이제 오프로디드 디바이스가 이제 이 드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돼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중앙을 보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차량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부분이 되겠고 그 오프로딩 제한 시간의 최소화 어떤 그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리미티드 배터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배터리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한계점을 이제 지연 시간 최소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 비행 차량용이죠. 드론 UAV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 드론을 띄워서 어떤 무선 시스템 커버리지를 확장하겠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차량 혹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총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을 때 그 6G의 성능 요구사항을 보시면 제가 일곱 가지 정도로 나왔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에너지 효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술로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이제 그 토픽인데 내용은 이제 주어기술 교육 내용은 이제 지능형 IoT 관점의 6G 네트워크, 6G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계층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결국엔 이제 지능형 IoT 실현을 위한 어떤 필수 기술로 연관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은 어떤 클라우드 슬라이싱 계층. 우측에 보시면 이 계층 구성구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슬라이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랜 슬라이싱 계층 있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죠. 그다음에 마지막 응용 슬라이스겠죠.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슬라이싱과 랜 슬라이싱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관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응용 계층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계층에서 부분 되겠고, 이 네트워크 관련된 계층별로 차등을 두면서 이제 그 SLA 있죠. 서비스 레벨 요구가 이제 매우 다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차별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슬라이스별로 이렇게 어떤 그 클라우드를 이제 슬라이싱 해가지고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조금 더 보시면 지능 클라우드 슬라이싱 계층에서는 이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능도 제공해주고, 어떤 복잡한 연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퀀텀 컴퓨팅과 이제 포그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상화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이제 클라우드 슬라이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초절전성, 초고속 신뢰성, 어떤 촉각 기능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각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텍타일 서포트라는 부분이 되겠죠. 촉각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따로 이제 별도의 그 기능을 두어가지고 이 촉각 인터넷에 대한 부분만 별도의 서비스,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 퀀텀 컴퓨팅도 별도로, 그다음에 어떤 지능화된 AI 학습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해 주겠다. 독립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계층에서 우리가 아까 그 6G 서비스를 별도의 슬래스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능 IoT에서 이제 6G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6G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지능형 IoT 실현 기술을 위한 추가적으로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촉각 인터넷. 그래서 이 네트워크 그 슬라이싱으로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이제 독립적으로 제공해서 마지막 응용 계층이 있었잖아요. 응용 계층에서 어떤 그런 SLA에서 차별화 있는 SLA 기준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G 이동통신에 대한 임의 접속 기술인데요.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을 조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 임의 접속 기술이 이제 그 네트워크 저희 토픽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고전 토픽이죠. 관련된 토픽이 있습니다. CSMA CD라든지 CSMA CA, 알로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임의 접속은 결국에 이제 여러 단말들이 있는데 기지국과 어떤 동결을 맞춰가지고 기지국과 연결을 안정화되게끔 연결을 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 접속은 하나의 어떤 그 매체 접근 제어 계층 기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접속은 경쟁 기반, 비경쟁 기반이 있는데, 경쟁 기반은 이제 알로하, CSMA CD, CSMA CA가 있는데, 이 6G 이동통신을 위한 임의 접속 기술은 어떤 변형된 알로하가 기존 대비 이제 6G에서는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 이 절차가 있는데 네 가지 절차가 뒤에 설명이 될 텐데, 알로하에 대한 어떤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6G의 어떤 그런 복잡도로 인해서 단순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접속에서 경쟁 기반, 비경쟁 기반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의 접속 관련된 부분 이제 다중 접근 프로토콜, 이 부분 다중 프로토콜이 되겠죠. 임의 접근 프로토콜이 임의 접속이 되고, 제어 접근과 채널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경쟁 기반, 비경쟁 기반으로에 대한 그런 그룹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 접근 프로토콜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동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경쟁 기반 4단계의 어떤 임의 접속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앰블 전송, 임의 접속, 응답, 메시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6G에서는 간소화된 두 단계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축약을 해서 절차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6G에서의 어떤 그런 저지연 부분과 어떤 시그널 오버헤드 감소,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절감 또 나오죠.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큰 축 이제 저지연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 이 네 단계에서 이제 두 단계로 줄여야지 어떤 6G 기반을 좀 6G 통신에 대해서 좀 안정화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6G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6가지 그 뭐 초지능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초저지연 뭐 이런 내용 6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상위에 있었던 그 6가지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편재지능 있었잖아요. 어떤 6G의 어떤 테라헤르츠의 주파수를 관리하고 어떤 그 관리함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게 이제 6G 나와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그 통신 요소 기술서 SDN, 이거 저번 기출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매시브 마이모, 그다음에 IRS, 지능형 반사 표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각각 이제 그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N이랑 매시브 마이모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지능형 반사 표면을 보면은 여기 가장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IRS입니다. 이 IRS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소자 단위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소자를 통해서 이제 그 개인의 각 소자별로 하나의 그 개인 유저별로 이제 그 통신할 수 있는 어떤 빈포밍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시브 마이머 같은 경우는 논리적 어떤 다중화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각각의 유저들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통신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 ILS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소자를 이용해서 이 ILS 컨트롤러가 있죠. 이 ILS 컨트롤러가 이게 각각에 있는데, 이 소자 하나당 유저를 이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N, 매시브 마이모, IRS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기술 동향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NWDF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릴 게 이 NWDF랑 뒤에 나올 이제 스플릿 AIML, 그다음에 분산 학습, 연합 학습, 이런 것들 이제 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이나 NWDF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집된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이나 어떤 지능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값을 다른 5G 코어 네트워크 기능들에게 제공해서 어떤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최적화 및 성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MF, SMF, PCF, AF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바로 맨 우측에 이제 NWDF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5G 코어 기능이 있죠. 크게 이제 그 5G 구성도에 이제 인프라 구성도를 보면 액세스망, 코어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코어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XX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어망에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NWDF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관련된 그 결과값을 각각의 다시 그 코어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WDF는 이렇게 ANLF, MTLF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이죠. ANLF는 ML 모델 기반으로 출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MTLF는 실제로 ML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모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로는 스플릿 AI ML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플릿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그 분산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엔드 디바이스랑 이제 그 중앙 서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플릿 포인트를 둬가지고 일부 모바일 기기 서버 모델에서 학습을 하고 나온 결과값을 네트워크 서버 모델에서 학습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분산된 학습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중요한 토픽이죠. 이제 연합학습. 다수의 기기가 이제 같은 종류의 모듈에 대해서 각자 데이터를 여기서 학습을 하고 이걸 다시 병합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CFL 연합학습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기기를 연합학습할 기기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 관련된 모델을 전송해 주는 거죠. 이 모델을 전송할 때 그러니까 학습할 모델을 각각 기기에다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압축된 모델로 스파스 모델이죠. 이 압축된 모델을 전송하는 거는 네트워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기에다 학습할 모델을 전송하고 기기에서는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전송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혼잡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압축된 모델, 스파스 모델을 통해서 그 모델을 전송을 해서 좀 더 네트워크 혼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연합학습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CFL, Compressed Federated Learning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합학습을 쓰면은 네트워크 자원의 차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적절한 압축 정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G 광통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이 6G 광통시 인프라에서는 이제 광 액세스망, 인도어망, 그다음에 무선 접속망, 랜이죠. 이게 이제 핵심 인프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제 광 액세스망, 인도어망, 그다음에 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 접속망 랜의 구조에 대해서 진화가 되어 있는데 진화를 이제 우측 도식화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처음에 이제 일체형, 분산형 기능 분리가 나오는데 일체형 기지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D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랜은 어떤 기지국 내에서 기지국가에서 기지국에서 이제 라디오망가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DU 유닛이죠. 그러니까 RU, DU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분산형 C랜이죠. C랜에서 이거를 분산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져왔다가 이제 이제 오랜이라고 하죠. 오랜 이게 6G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랑 6G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더 CU, DU, AAU 분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형에서는 백홀망과 프론트홀망으로 구어져 있는 반면에 이제 백홀, 미드홀, 프론트홀이 좀 더 상세화된 부분이 되겠죠. DU 장비들을 가상화해서 하면서 이제 계층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무선 XX망이죠. 그래서 무선 XX망과 코어망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5G 네트워크 어떤 기본 요소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X망에서는 이제 우리 일반 단말기 UE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지국 G노드비라고 하죠. G노드비가 있고 코어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유저 플레인과 이제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X망에서는 이제 이제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어떤 통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의 어떤 속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랜이다. 랜 구성망이다. 이제 광 액세스망이 되겠죠. 레디오 액세스망이 되고, 요게 이제 코어망과 액세스망 간의 제어를 해주는 게 이제 프론트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백홀망 같은 경우는 코어망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와 액세스망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백홀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어 측면을 이제 백홀망이 담당하는 프론트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속도
무선 통신에 대한 어떤 속도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지국 내에서 보시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랜 관련돼서 보시면은 이 NR 부분이죠. NR 부분이 이제 그 크게 이제 아까 라디오 유닛과 디스트리뷰트 유닛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C랜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면은 오랜에서는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눠졌다. 그래서 RU에서는 기지국 안테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DU에서는 어떤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론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RU와 DU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랜이 어떤 데이터 효율적인 어떤 전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효율적인 전송에 대한 부분이 그런 그 기술이라면은 코어는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 코어에서 NWDF 기술이 나왔겠죠. 복잡한 이런 어떤 그런 제어 관련된 코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NWDF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 기반으로 제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돼 있고 당연히 이제 저지연 측면,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이 랜이 구성이 가장 중요해서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어를 한다라고 그런 크게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G 광 액세스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펑셔널 스플릿과 이제 오픈랜. 그죠? 오픈랜은 이제 많이 보셨던 토픽이 될 수가 있는데 오픈랜 같은 경우는 어떤 랜 구성에 대한 네트워크 그런 랜 구성 인프라가 기존의 네트워크 제조사 종속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탈피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가상화, 어떤 지능화 기술에 고도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게끔 하는 부분이 됐고 펑셔널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체는 이제 광 액세스망에서 이쪽 부분에서 RU와 그 DU를 나눴는데 이제 그 단말기가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RU에서 이제 그 부하가 보틀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용량 증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펑셔널 스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죠. 어떤 그 광 액세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전환이라든지 구축 비용을 고려한 부분, 코히어런트 광정소 방식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기존의 광 액세스망에서 코히어런트 어떤 광정송 방식을 쓰면서 좀 더 정송 용량이 기존 150GBps에서 1000GBps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펑셔널 스플릿과 이제 오픈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인도 다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다스라는 게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디스트리뷰트 안테나 시스템인데 인도망 자체가 이제 그 외부에서 어떤 무선 신호를 빌딩이나 어떤 그 내부 실내 공간으로 이제 까지 이제 무선 커버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망인데 거기서 이제 실내 한정된 어떤 그 공간에서 최적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O2I 방식, 아웃투도 인도어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했는데 6G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서 또 광대 가중 밴드 전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존의 인도어망이 이제 6G 인도어망으로 이제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의 마이모나 액티브 안테나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 있죠. 매시브 마이모, 스마트 안테나, 아까 말씀하셨던 오랜 이런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술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속도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6G 인도망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제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